도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전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도 찾아왔습니다만 어려울 때마다 도민 여러분께서 온 마음으로 협력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 여러분의 협력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는 꼭 살아보고 싶은 꿈의 도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조사에서 언제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경이로운 섬이자 핫플레이스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제주가 크게 선망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청정 자연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고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도지사로 일하면서 무엇보다도 도민과 함께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제주의 다음 세대인 청년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넓히는 일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즉 자연을 지키고 인재를 키우는 것만이 제주의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 외국 자본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과감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청정 제주를 위한 송악선언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통해 남아있던 난개발 문제들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쓴 결과 2030 탄소 중립 실현에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선도기지인 제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 실천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문을 연 제주 더 큰 내일 센터에서는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견학과 벤치마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오랜 고통과 갈등 치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제주 사산과 강정마을 회복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사산특별법의 전면 개정으로 진정한 해결에 기반을 마련했고 강정마을 상생협약으로 사업의 길을 넓게 열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앞서 준비하고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고난들을 다 버티고 이겨내신 도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삶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 한 사람도 뒤처져 있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갖추겠습니다. 제주 관광 회복에 대비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제주의 경제력을 키우고 역동성을 살리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제주 도민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며 누구나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곳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께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셔서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님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강재님. 뉴스인데서 강사님 기자입니다.
일단은 그 특별자치도 10월 1년 하고 그다음에 인선 지역의 선들은 축하드립니다. 저희 봤을 때 도지사님이 지금 대선 출마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님에서 도지사로서 원지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공적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점하고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도지사로서 가장 중점을 뒀던 일들이 결국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줄 세우기, 공사 구분이 안 되던 공직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제가 도민들에게 했던 가장 큰 약속이고, 이 기반 위에서 제주의 청정자연을 지키고, 특히 중국 자본을 비롯한 외국의 단계발 자본을 더 명확한 제주의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원칙을 세웠던 것. 그리고 제주의 청정자연은 당연히 탄소 중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뒤늦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제주는 10년 앞서서 탄소 중립성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과 연관 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제주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섬, 그리고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인재가 없어서 산업이 계속 취약한 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내일센터와 청년센터를 비롯해서 청년들을 취업과 창업의 현장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결합된 강력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이미 3년 넘게 실질적으로 이끌어왔고 이게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보십시오. 아쉬운 점은 제주의 이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순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처 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불안을 겪었던 점.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뒤늦게 됐지만 저희들이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걱정 없는 섬을 위한 실천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홍수연 기자님. 뉴스 홍수연 기자입니다. 이번 민선 7기 취임하셨을 때 그때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거기도 하지만 설거지론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7년 동안 그 설거지론에 따른 설거지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그리고 내년 선거에 안 나오신다고 했으니 다음 도지사가 이제 설거지를 더 해야 할 텐데 어떤 점이 앞으로 제주에 필요한지, 왜냐면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도민들이 원희룡이라는 도지사와 함께한 시간, 또 원희룡이 불출마한 제주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특히 공직사회와 우리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관행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공사 부분이 명확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편가르기와 끼리끼리의 독식 문화를 또 부패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당을 떠나 투철한 공직에 대한 윤리와 제주도민에 대한 무한 사랑과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도지사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을 지키고 탄소를 줄이고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 외에는 제주의 살기 또 미래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들이야 달라질 수 있겠고 또 어떤 일에도 늘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개선된 그런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내년 도지사로 취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신의경 기자님. 네, JIBS의 신윤경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언제 그만두실 것인가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의회에 그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열흘 이후에 그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 불타하실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권 도전을 이왕에 밝히셨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을 키워드로 내세웠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그리고 공정을 키워드로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대권 도전에서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를 위한 제가 소속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절차도 8월 말 9월 초가 되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거를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이상 저는 모든 것을 쏟아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일과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힙니다. 네, 중요한 전제는 저는 국민들께 도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약속하고 취임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치에 대한 결정을 하더라도 도정에 대한 차질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무슨 날짜 택이라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가 새롭게 부임한 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의회와의 11일 동안의 어떤 진행 절차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급하고 있는 이 깊은 고뇌와 도정에 대한 책임을 나름대로 다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고, 만약에 거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정에 대한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할 수 있는 그 조치와 소송을 위한 마무리들을 함께 하면서 도민들께 밝히면 되고요. 그 시간이 마냥 길어지진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 아, 키워드라고 대선과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도 선장이라든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진짜 중산층들까지도 벼락거지로 느끼게 만든 그 청년들이 인생 계획을 세우는 걸 전망하고 봤더니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는 저 자신, 저 가족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닥치고 정부 교체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체한 정부 교체에 그럼 새로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세상 그리고 일자리와 내집 마련에 희망이 없는 이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혁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추진을 해나갔습니다. 정부 교체와 나라의 대혁신이라고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조인호 JMBC 조인호입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공항 대신에 정석 비행장을 활용한다든지 기존 공항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상해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자님은 정상 추진을 권유하셨지만 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정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부가 조만간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만약 그 정상 추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 공항의 확장이라든지 전속 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 제주공항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이미 다 방안으로 검토돼서 전문가들의 검증과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다 판단된 바가 있습니다. 왜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저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이 정부가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추진해야 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그의 목표한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2015년부터 정부가 모든 절차를 거쳤던 것들이 그렇게 원적으로 뒤집을 만큼 대한민국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 다음 질문 양지현 기자님. 예, 일간지주 양준입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좀 안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인사를 한 달 정도 당겨갖고 인사를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건 아는데 아무래도 지사님이 사퇴해버리면 가장 행정수장이 빈 공간이 지금 비서님도 온 지 얼마 안 된 거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야 할 길이 먼데 이번 인사정책이 아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인사정책이 어떤 식으로 꾸려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사는 오늘 오후에 발표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점상 몇 시간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부서를 통해 어떻게 공식적으로 발표드리고요. 그래도 이왕 질문 주셨으니까 그 도정의 연속성과 그리고 제 불출마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 4년차는 마무리하고 버려놓은 일들을 결실을 맺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4년차에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잘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있다라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성호 기자님. 네, 제주에서 박성호 기자입니다. 제주가 그동안 중앙정치권에 의해서 좀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지사님께서 대선 행보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좀 분위기입니다. 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제주는 중앙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그러한 기억과 체험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중앙정치라는 말 자체가 이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제주의 운명, 제주의 미래, 그리고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이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게 따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제가 훌쩍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제주와 소위 중앙이라는 그것을 분리시키는 소외의식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주가 영원한 나의 고향,
7년이라는 세월을 제 모든 영향을 쏟아서 제 공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진출하는 활동을 확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분 아니 괜찮습니다. 김현준 민저지를 김현종 기자가 태권도전 그게 좀 연습되는 질문인데요. 그동안 7기 때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도정에만 전념하시겠다 하셨고, 다만 만약에 이제 중도 사퇴하시고 이제 태권도전 하신다면 도민들께 이렇게 많은 허락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 하셨는데 이 지금 시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만 이 결심이 섰기 때문에 도민들께 어떤 허락을 받기 위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어떤 생각을 이제 전달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임기 4년이라는 도지사의 기간은 전적으로 제주 도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많은 고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난해 총선, 우리 코로나 전국 그리고 조국 사태 이런 것들 거치면서 제주 도정을 앞으로 세 번째 더 맞는 이런 것들이 전국 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로서는 무의미하고 도민에 대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희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는 전국 교체를 위해서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하고 불출마 선언까지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하면서도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런 선택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저의 공직 윤리나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이라는 걸 봤을 때 전국 교체를 위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결국 실천으로 따라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도전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느끼고 있어서 그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지사직을 임기를 안 채우고 사퇴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제가 도민과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만 그로 인한 도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민들께 이해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진짜 만약에 사직을 해서 도지사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걸 뭐 미리 한다면 이런 것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